네, 패스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네, 펜툴. 일단은 캔버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넓이는 600에 높이는 400인 단위는 픽셀 단위로 픽셀로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리솔루션 해상도는 72 RGB 컬러로 세팅하시고요.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여기 뭐 트랜스퍼런트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트랜스퍼런트로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은 좀 시각적으로 좀 불안정하니까 화이트 선택하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맥스 작업하다 보면은 영상 쪽도 좀 하죠. 맥스로도 영상 작업하죠. 애니메이션 작업하니까. 그래서 뭐 영상 쪽 작업하다 보면 여기 애드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물론 아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펄 방식과 NTSC 방식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게 뭐 화질에 따라서 HDTV냐 SDTV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NTSC 그리고 펄 방식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NTSC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리고 뭐 좀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펄 방식 같은 경우는 북한에 일단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산악지방, 산이 많고 지형이 좁은 나라들이 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펄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일단은 그 방송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송국에서 송출을 하거든요. 만약에 송출을 해, 전파를 빡 쏘면은 가다가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사가 돼가지고 틀어요. 만약에 이제 산맥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좀 가로막으면은 가다가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틀어가지고 작은 곳까지 잘 들어가요. 얘네들은. 그래서 펄 방식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유럽은 어때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땅덩어리가 안 커요. 그죠? 그리고 유럽은 어때요? 무슨 산맥이 되게 많아가지고 유럽도 되게 산맥이 많아가지고 산이 많아가지고 무슨 알프스 산맥 무슨 산맥 해가지고 되게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펄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NTSC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전파를 쏘잖아요. 전파가 굉장히 오래 길게 가. 끝까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어때요? 미국은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죠. 와, 지평선이 보일 정도면은, 진짜 지평선이 있을 정도면은, 얼마나 크죠? 우리나라도 지평선이 있나? 우리나라는 있나? 없을 거예요, 그죠? 지평선이 보이는 나라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땅덩어리가 큰 나라, 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큰 나라들을, 몇 나라들 제외하고는 많지 않을 텐데, NTSC는 전파를 쏘면은, 진짜 끝까지 가요. 하지만 가다가 뭔가 딱 막히잖아요. 안 가. 거기서 멈춰버려요. 산맥이 있거나 어떤 큰 물체가 있으면은 그냥 막혀버려요.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NTSC가 이제 펄 방식의 장점과 단점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아요. 그죠? 그리고 산도 많아요. 가면은 요 앞에만 가도 북한산 있지, 관악산 있지, 무슨 산 있지, 꽤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크게 또, 태백산맥이 또 이렇게 둥쭉이 있고, 소백산맥도 있고, 작은 나라에 무슨 산맥이 이렇게 많아.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북한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대요. 6.25 이전에는. 그래서 북한이 먼저 어떤 이런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펄 방식을. 북한이 TV도 먼저 생산해내고 TV도 도입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먼저 펄 방식을 도입하니까 우리나라는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북한 방송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옛날에는 북한 라디오 청취하거나 북한 방송 보면은 안기부에서 잡아가고 막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기지국. 그래서 옛날에 핸드폰 광고 선정할 때
기주기기 얼마나 많냐, 예, 그걸 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 같은 데도 보면 잘 안 터지면은, 신청하면 기주기 막 설치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NTSC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지국이 진짜 엄청나게 많죠? 예, 가면은. 그리고 그 동네 가면은,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시골 가면은 또 큰 또 중개소가 있어. 예, 지역마다. 그래서 중개소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또 뭐가 있어? 안테나가 있죠. 예, 그걸 또 받으려면 또 안테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인 거죠. 요 방식 하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나름대로. 그래서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펄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고요. 또는 이제 뭐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NTSC 방식으로 작업해서 방송국에 보내주셔야 돼요. 예, 뭐 연결해고 여기 뭐 방송에서 보낼 때 예,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미지는 600에 400으로 OK 눌러서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왼쪽에 툴박스 가장 하단에 돋보기 툴 있죠? 줌툴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100%로 조금 크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안 돼요? 아마 그게 다 큰 걸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예. 왜냐면은, 100%로 본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언타이틀 -1 골뱅이 100%라고 돼 있나요? 100%라고 돼 있으면은, 100%인 거예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좀 이렇게 화면 수를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예, 작게 놨다 다시 크게 한 건데, 100%로 보게 되면은 1대1로 예, 작업할 때 보기 좋아요. 100%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니터 해상도로 보다 보니까 예, 그냥 그대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업하다가 여기가 3%로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축소된 거야. 예. 그래서 100%인지 3%인지 그 퍼센트지를 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패스, 예, 펜 툴이 어딨냐면은 툴박스에서 하단에 여기 T자, 예, 타입 툴인데 타입 툴 옆에 펜총 모양 있어요. 펜 툴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옵션이 바뀌는데 이 옵션에서 패스, 쉐이프, 픽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쉐이프는 마스크 주는 거거든요. 마스크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일단은 패스 요것만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요 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저번에는 셀렉트 할 때 드래그 했었잖아요. 그죠? 드래그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펜 툴은 드래그가 아니라요. 클릭이에요. 예, 클릭은 눌렀다 떼는 거죠. 처음에 눌렀다 뗐어요. 그 다음에 또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 찍었던 곳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요 패스 옆에 동그라미가 생성이 되죠. 예, 동그라미 그릴 때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처음 그릴 때 시작해서 이렇게 도착하죠? 마주 오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클릭하게 되면은 하나의 도형이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딜리트 누르면은 지워지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클릭하고 직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직선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예,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예,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 여러분들 3D 필터 뭐 뷰 윈도우라고 있는데 메뉴에 상단 메뉴에 뷰 클릭하시게 되면은 쇼라는 얘기는 보여주다는 얘기죠. 예, 뭐를 보여주냐? 그리드를 보여주세요. 여기 그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드
하시면은 그리드가 나와요. 요 그리드에 맞춰가지고 클릭, 그리고 클릭, 예, 클릭하시면은 조금 더 손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냥 클릭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맞은 것 같죠? 예, 이게 보고 그리긴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그 자석처럼 딱딱 붙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스냅이라는 기능인데 비유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스냅이라고 있어요. 스냅이 딱딱 붙게 하는 건데 스냅2 들어가셔가지고 얘네들이 체크가 다 돼 있는지 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든가 그리드, 뭐 레이어 이렇게 체크 다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 그 다음에 위에 스냅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가능하면은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얘네들을 맞춰가지고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예, 나름대로 예,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CAD 하시던 분은 포토샵에서 좀 정교하게 작업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치 입력하는 게 없어. 그죠? CAD는 수치로 시작해서 수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예. 선 그릴 때 수치 몇 센치 가서, 몇 미리 가서, 각도는 몇 미리 올라가서, 다 그렇게 작업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감으로, 예, 대충 그려주셔도, 예,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 좋은 사람들이 이 포토샵을 잘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감각이 좋아야 된다. 감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감으로 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직선은 어렵지 않아요. 직선은 그냥 클릭 하면은 바로 그려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곡선. 예, 곡선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곡선 그리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여기 십자 되는 부분에다가 클릭, 예, 기준점을 잡아 클릭하고 한 두 칸 가볼까요? 두 칸 가서 이때는 누르고 떼는 게 아니라 드래그, 누르고 드래그해서 예, 요렇게 예,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지금 요거 예, 요쪽 끝에 점이 두 개 나와 있는데 베이지 곡선이에요. 요 베이지 곡선이 이렇게 하단 45도 하단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은 두 칸 옆으로 가서 그냥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도 모양이 만들어져요. 또 위로 가서 또 두 칸 가서 여기를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잘 안 되면은 꼭 물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지울 때는 그냥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예, 딜리트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누르면 지워져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릴 때는 그냥 이어서 쭉 갔는데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 예, 그거 한번 작업해 볼게요. 처음에 얘를 갖다가 처음에 클릭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두 칸 정도 가서요. 누르고 드래그 해가지고 곡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예, 퐁당퐁당 가볼게요. 그러면은 퐁당퐁당 가려면 여기 베이지 곡선 방향을 끊어주셔야 돼요. 끊어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Alt 키를 누르고요. 가운데 점 있죠?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끊어져. Alt 키 떼시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서 누르고 드래그 예, 이렇게 그리고 또 Alt 키를 누르고 가운데 클릭 또 옆으로 Alt 키 떼고 또 옆으로 가서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곡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패스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은 바로 예, 실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예, 다들 잘 하셔가지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 그 다음에 뷰에서 쇼 그리드를 예, 체크를 한 거를 풀어주면은
또 그리드는 사라져요. 이 그리드는요, 작업할 때만 나타나는 거지 출력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냥 눈에만 보일 때만 그런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는 저번에 제가 따는 방법 가르쳐 드렸고, 사람을 한번 따볼까요? 예, 사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픽사베이 가르쳐 드렸었죠? 픽사베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픽사베이에서 그냥 사람들은 꽤 있을 거예요, 아마. 검색창에다가, 예, 픽사베이, 걷는 사람? 걷는 사람이라고 해야 좀 많이 나오려나? 예. 검색하는 것에 따라서 되게, 예, 달라지는데, 내용이. 걷는 사람.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없대. 아이쿠, 죄송하대. 아, 큰일 났네. 예, 아, 죄송해요. 걷는 사람? 걷는 뛰고 사람. 내가 띄어쓰기 잘못해. 걷는 사람. 네. 오케이. 아, 그러니 나오네. 걷는 사람. 네. 이렇게 하니까 좀 걷는 사람 좀 많이 나오네. 오케이. 좋아요. 어떤 사람 해볼까? 어떤 게 좋으려나? 예, 좀 밝은 사진으로 해볼까요? 예, 여기에 뭐, 아무런 사진을 해도 상관없어요. 예, 다 비슷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무 사진이나 그냥 다운받아야 되는데, 요것도 괜찮겠다. 예, 요 분을 갖다가, 우리 좀 선명하게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선명한 게 그래도 좀 따기는 좀 편해요. 이분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작업하기 편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좀 세밀한 부분들은 확대해서 따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대하면요, 이미지가 깨져가지고 그 경계가 모호하게 보여서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를 작업하는 것보다 큰 사이즈를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따기 편하고요. 그리고 땄을 때 결과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사이즈로 다운 받을게요. 만약에 이 계정이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예,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그냥 저장해서 그냥 가져오세요. 예, 그렇게 하셔도 뭐 큰 지장은 없으니까 저는 얘를 가장 큰 사이즈로 다운로드 하고요. 사진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저장을 하고 포토샵에서 예, 요거 뭐 닫아도 될 것 같아. 여기, 우리 패스 작업하기 위해서 연 거. 얘는 닫아버리고, 그리고 파일에서 오픈으로 저는 사진 폴더에 저장했고요. 사진에서 예, 이렇게 열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진이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나는 이 사람만 필요하면 이 사람만 필요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크롭으로 자르면 되겠죠? 제가 이분을 크롭으로 자를게요. 툴박스에서 크롭 선택하시고 이분을, 예, 드래그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예, 드래그 하시면 돼요. 예, 드래그 하시고 최종적으로 자르려면은 엔터 누르시게 되면은 잘리겠어요. 그러면은 이분을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자르면은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돋보기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보면은 8.33%라고 되어 있죠. 100%면은 1대1로 보는 거고 8.33%면은 축소된 거죠. 그러면은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보이죠. 예. 그리고 손툴로 잡아서
예, 이렇게 머리부터 한번 따볼게요. 머리 부분 이렇게 크게 나왔어. 이렇게 좀 크게 돼야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따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따실 때 여러분들이 외곽을 이렇게 좀 따가잖아요. 그죠? 따실 때 그 약간은 한 1픽셀 정도는 안쪽으로 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따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깥쪽으로 따다 보면은 색깔이 들어가거든요. 1픽셀 안쪽으로 따주신다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고 싶으면은 돋보기 툴로 더 확대하셔도 좋아요. 예. 그러면은 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잘 따실 것 같아. 아마 그 펜툴 따실 때 어느 위치를 찍어야 될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아마 금방 파악하실 것 같아요. 펜툴을 선택하시고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따볼까요? 여기 이마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이마를 살짝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따버릴게요. 그런데 이분 이마가 여기 위에가 좀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혹처럼 났죠. 예, 그 부분 그냥 이렇게 약간 좀 패스하고 그냥 매끄럽게 가셔도 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따시면서 예,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가도 좋겠다라고 싶으면은 그냥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콧등하고 눈하고 이렇게 갔으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해서 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끊어야 될 부분 베이지 곡선이 너무 길게 나오거나 베이지 곡선이 각도가 안 맞으면은 Alt 키를 눌러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콧잔등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라인 맞춰주시고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끊어주시고 또 약간 콧잔등 안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술 부분도 예, 이렇게 따주시면 좋아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근데 만약 따다 실수했다. 그러면은, 컨트롤 알트 Z로 실행 취소하시고, 다시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좀 많이 하니까 요 경계 부분이 좀 깨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게 좋고요. 약간 안쪽으로 따신다라 생각하시고 따주시면은 좋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고 이제, 좀 위치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손툴로 이렇게 내가 작업할 공간을 이동해 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눕기 작업할 눕기란다. 죄송해요. 눕기 쓰지 않는다고 했죠. 예, 펜툴 쓰는 게 조금은 노가다일 수는 있어요. 예, 노가다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눕기 따는 거를 알바를 써가지고 예, 별도로 작업을 하기도 해요. 예. 이렇게 해서 외곽을 하나하나 예, 따가도록 할게요. 네. 아,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좀 길게 따지 않고, 이렇게 따신 분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촘촘하게 클릭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머리카락 딸 때 이렇게 따서 나름대로 괜찮기도 해요. 근데 손가락 아프긴 해. 계속 누르면은, 네.
네. 네, 다 따셨으면은 이 포토샵은 셀렉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딴 거 자체가 작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셀렉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셀렉트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윈도우 메뉴 들어가시기 때문에 패스라고 있어요. 패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이어 작업하듯이 패스도 있는데요. 워크 패스라고 만들어져 있죠. 예. 워크 패스. 패스 일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얘를 셀렉트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휴지통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로드 패스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그 패스 썸네일 있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셀렉트가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일단은 셀렉트가 이렇게 되셨으면은 얘를 레이어로 분리를 해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카피해서 가져가서 작업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쓰일 수가 있을 텐데 윈도우에서 레이어도 한번 열어볼게요. 레이어 여시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잠겨 있으니까 예, 얘네들은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지금은 한 번밖에 안 썼지만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포트폴리오 할 때 써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얘를 비아 카피 해도록 할게요. 컨트롤 J, 컨트롤 J 하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눈 가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사람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활성화할 때 쓰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할 때 쓰시면 되니까 얘 저장해 둘게요. 사람 소스 뭐 일단 예, 알기 편하게 세이브 에즈로 왜 안 뜨지?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왜 안 떠? 저장 안 되나? 예. 어디 떴는데 가려졌나?
예, 여튼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신 거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갖다가 줘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A,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A 누르게 되면은 all, all의 약자로 컨트롤 A 전체 선택이고요. 컨트롤 C, 컨트롤 C는 복사하는 거죠. 복사 이렇게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요. 에디트에서 여기 컷 잘라내는 거, 카피 복사하는 거, 그리고 페이스트 붙여놓은 거 있는데 카피를 하게 되면은 페이스트가 활성화 되겠죠. 카피 컨트롤 C 하시고 우리가 작업할 공간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파일에서 뉴 새로운 캠퍼스를 만드는데 넓이는 800에 좀 크게 할게요. 800에 높이는 600으로 작업해 줄게요. 그리고 OK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컨트롤 V. 사람이 좀 크게 왔죠? 크게 들어왔을 거예요. 원래 원본 소스는 좀 크게 작업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활용도가 많아지게 되는데 큰 사이즈를 작게 줄이는 거는 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작업해서 작게 쓰시면 되게 좋고요. 얘를 크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줄이시냐면은 트랜스폼이라고 있거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T 누르셔도 되고요.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요 메뉴 사용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T. 그러면은 요렇게 외곽이 잡히는데 그냥 모서리나 이런 데 잡아갖고 그냥 줄이지 마세요. 그러면 막 짜부되고 막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형으로 줄여두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그러니까 Shift 키만 누르면요 그냥 한쪽으로만 줄어들어. 그런데 Shift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줄이면은 좀 빨리 줄어들어요. 센터로 밑에 좀 가려지는데 밑에 있는 거 위로 이렇게 쏙 올려주고 더 줄여야겠네. Alt Shift 키 또 누르고 모서리 잡아서 이렇게 줄여주고 위치 잡아주도록 할게요. 뭐 크기 적당하게 조절이 됐으면은 엔터 누르시면은 되겠고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합성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림자까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자까지 주려고 하니까 좀 뭐랄까 좀 공간이 좀 부족하죠? 공간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은 좀 캠퍼스 사이즈를 좀 늘려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포토샵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 더 늘리려면은 이미지에서 상단의 이미지에서 캠퍼스 사이즈라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포토샵은 도큐먼트가 캠퍼스라고 부른다고. 캠퍼스 사이즈 그림 그리는 곳을 사이즈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센티미터로 됐네 단위가. 뭐 센티미터로 닿든 상관은 없긴 한데 얘를 픽셀로 바꿔볼까요? 픽셀로 바꾸면은 800에 600인데 얘를 그 앵커 여기 기준점 있어요. 가운데를 놓고 사이즈를 늘리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상하 좌우가 늘어나고요. 나는 아랫부분을 늘릴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화살표가 밑으로 이게 방향이 지어지죠? 그 밑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 클릭하면은 모서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겠고요. 난 근데 위에보다는 밑에를 좀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위에 부분 선택하시고 넓이는 여유가 있으니까 높이를 설정해야겠죠? 그 높이를 900, 600에서 900으로 늘렸어요. 그럼 900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900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600에서 900 차이니까 300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요만큼 300만큼 더 추가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마저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시는데
그림자 유형을 두 가지로 작업을 해볼게요. 하나는 그냥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원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냥 까만색으로 돼 있네요. 그죠? 까만색으로 그냥 딱 돼 있는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그라데이션 간단하게 기본 설명해드리고 그라데이션까지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림자를 넣어줘야 되려면은 까맣게 칠해줘야 되는데 셀렉트 해줄게요. 지금 여기 인물을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또 외곽이 셀렉트가 돼요. 예. 컨트롤 키 이제 어떻게 쓰는지 대략 아시겠죠? 예.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 그게 패스